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2021년 2월 25일 주식시황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매 종목 및 관심 종목 리뷰를 할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 그 다음 세 번째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뽑는 관심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니 단지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제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고 유튜브 영상을 찍지 않았었는데요. 그래서 일단 손절 나간 것들이랑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냥 본 계좌에서 매매를 장이 좋았는데 7만원 밖에 못 벌었습니다. 거의 뭐 소외됐다시피 거의 뭐 소외가 됐습니다. 그냥 이 장 좋은데 오늘 매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좀 꼬였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워낙에 제가 보는 지수의 위치에서 오늘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상태로 박스권 만들면서 다시 이런 횡보를 거치다가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오늘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이 꺾이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현금을 좀 보유하는 쪽으로 매매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이렇게 불장인데도 저는 수익도 못 내고 있었죠. 조금 보수적으로 그냥 할 생각입니다. 지금 자리에선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한다는 게 지수가 만약 떨어지게 된다 치면은 그동안의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포스코 케미칼이라는 종목이 계속 상승을 이어가 줬었죠.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계속 상승을 이어가주는 이런 종목이 분명 지금 자리는 조금 계속 상승을 이어가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분명 지수가 꺾이면 얘도 이렇게 최근 나오는 하락처럼 음봉이 몇 개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자리에선 조금 베팅하기는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이제 주가가 위치를 하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보려고 이런 종목들을 좀 모아놓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대응 방법이고 이게 지수가 무조건 떨어진다 이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비중 조절이나 이런 거의 차이니까요. 그럼 일단 뽑았던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대형 포장 같은 경우 대형 포장을 이거는 다른 계좌입니다. 다른 계좌. 이거 마하세븐님 강의하는 계좌인데 그냥 지금 요즘에 이 계좌를 단타로 좀 잠깐 쓰고 있어가지고 오늘 단타를 좀 했는데요. 마이너스였다가 그냥 겨우 수익으로 좀 전환을 좀 했습니다. 이거는 24일날 우리 매매했던 종목인데 대형 포장은 이제 매수가랑 매도가가 얼마였냐면은 2,575원에 매수를 걸고 그 다음에 2,495원 손절, 그 다음에 2,845원을 매도로 하는 걸로 이렇게 했는데 얘는 아쉽게 매도가까지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기 우리 매도가가 2,845원이었는데 이 구간에서 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익절을 해버렸고 그 다음에 SBI 인베스트먼트 얘도 이제 똑같이 매수를 여기서 알려드린 대로 매수를 했는데요. 1,480원 1,480원 매수 1,440원 손절 그다음에 1,660원 매도를 했는데 결국 아침에 바로 그 다음날에 손절이 나가서 이때 장이 안 좋았을 때죠. 시가 개파락하면서 바로 잘려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국일신동은 이게 제가 이거 아침에 걸어놨었거든요. 아침 시작할 때 9시 전에 걸어놨었는데 얘 타점이 어디였냐 4,170원이었습니다. 4,170원이 말을 잘못했네요. 4,710원 4,710원이 여기 아침에 이 구간에서 잡혔어야 되는 건데 이게 안 잡히더라고요. 근데 이 계좌를 제가 사실 걸어놓고 방치를 좀 해놓다 보니까 이때 걸어놓은지 모르고 이때 사져가지고 그냥 이거는 지금 사지면 안 된다 생각해갖고 그냥 바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은 거의 매수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제가 직접 매수는 안 됐지만 그래서 이 토박스 코리아도 일단 손절이 나갔는데 2월 22일날 샀다가 24일날 손절이 나갔습니다. 일단 아쉽더라고요. 손절 나가고 하니까. 근데 일단 원래 하기로 했던 거라 이게 매수가 왜 안 지키냐면은 시간외 단일가에서 사가지고 매수가 안 지킨 겁니다. 일단 얘는 손절이 나갔었고 그다음에 센트럴 모텍도 손절이 결국 나갔습니다. 얘는 이제 수익 구간이 그래도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5% 제가 계속 같이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매도 구간이 얼마였냐 매도가 36,200원이었죠. 36,200원 여기서 계획을 했었는데 오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데서 이제 중간에 자르고 더 이상 오지 않으면 자르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대응 없이 그냥 계속 놔두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렇게 손절이 나가더라. 이런 식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냥 계속 유튜브에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들을 뽑고 할 거거든요. 장이 안 좋으면은 아무래도 손절이 나가는 게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은 상한가 다음날 저점을 만들어 줬던 그 구간에서 그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그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정하는데, 그런 게 지수가 안 좋으면 바로 깨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손절이 좀 자주 나가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좀 안 맞는 매매일 수도 있긴 해요. 그래도 이 장이 안 좋을 때 계속 종목은 뽑아가지고 검증은 계속 하겠습니다. 있는 거는 다 지울게요.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코스피 코스닥 지수 확인인데요. 이게 지금 좀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봐야 될 거는 종목보다는 지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수가 여기서 오를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떨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근데 지수를, 저도 이게 어떻게 갈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와줘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어져서 나올지, 아니면은 이게 아직 21선 밑에 있는 상태에서 다시 떨어져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뭐 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나중에 올라오든지 뭐 그런 식으로 경우의 수들이 너무 많은데요. 특히 이제 지수를 예측하고 미리 뭐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면서 베팅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오히려 이제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지수가 또 상승이 나오는 경우들도 발생하니까요. 예측을 하면은 안 되고 그냥 대응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데, 저는 그 대응을 이 구간 자체에서는 현금 50% 정도는 꼭 보유를 할 생각이다. 그 보유를 하면서 매매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개인이 1조 9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 9,700억, 9,700억 똑같이 매수가 찍혔네요. 이렇게 똑같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털린 개미들이 꽤 많긴 하죠. 털린 개인, 저처럼 이런 데서도 손절이 나가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을 때 여기서 분명 샀던 개인들이 있을 텐데, 오늘 올라왔을 때 좀 정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매도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오늘 또 이렇게 올라오는 데서 매도를 좀 했다. 이게 옛날 같으면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한테 이제 개인이 털렸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요즘에는 동학개미 해가지고 좀 이런 저점 구간에서 막 또 잘 사더라고요. 사가지고 오늘 올랐으니까 어제 산 분들은 좀 수익이 크게 났겠죠. 그리고 이제 많이 들으셨던 내용인데요. 이건 며칠 전에 제가 이제 리딩방에다가 올려놓은 그 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미증시가 이 나스닥 같은 경우가 이제 갭 하락을 2월 22일 날 월요일 날 갭 하락하면서 장중에 밀렸고요. 또 23일 날에 갭 하락을 하면서 아래 꼬리 달리고 다시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었습니다. 이때 왜 이런 나스닥이 이렇게 큰 하락이 나왔었냐면,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증시가 빠졌던 건데요. 특히 그 원인 중에 하나인 국채, 채권 수익률이, 이제 금리라고 할게요. 채권 금리가 증가를 해가지고 이 미 증시의 하락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채권이 왜 올랐나라고 보면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준에서 제로금리로 이제 돈을 막 푸는 양적 완화를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 시장에 돈이 많이 이제 풀리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통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그 물건의 가격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만약 나오게 되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다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시장에 있는 통화량을 조절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단적인 예로 이제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 거고요. 그 다음에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 우리 대출 그 이자율이 높아질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통화량의 제한이 있기 때문에 대출 자체도 은행에서 잘 안 내줄 거고,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주식시장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제한적인 요소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 금리가 상승을 하면은 아까 봤듯이 이 10년물 미국 국제 채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국채는 어떤 상품보다 가장 안전한 상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국채가 금리가 상승을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채권이 오르게 되면은 주식은 떨어지고요. 또 반대로 이제 주식이 오르게 되면은 채권은 반대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 수익률, 이거를 말을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 채권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고 요 며칠 동안 주식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특히나 우리나라 장도 영향은 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 안 하겠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아직 경기 회복이 다 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나스닥 분봉을 잠깐 보시면
극적인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떨어졌다가 극적으로 반등이 이렇게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근데도 우리나라 장은 한번 23일날 한 번 더 밀렸었거든요. 23일 이때 24일로 봐야겠네요. 그 미국이랑은 하루 차이가 이랑 그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저렇게 나스닥 모습이 좋아 보였는데 장 후반에 이렇게 밀려버렸습니다. 이때 밀었던 이유는 홍콩의 거래 인지세를 세금을 올린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이 항생 지수인데요. 항생 이쪽이 24일날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장도 그거에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그런 찌라시들이 막 퍼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영향을 받았는데 오늘은 그 반대로 크게 상승을 해줬다. 일단 하락에 대한 요인들은 지금 일단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 얘기를 했으니 아직까지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거고, 여기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또 해소가 된 편이기도 하죠. 그것 때문에 오늘 지수가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러는 와중에도 저는 이런 데서 베팅을 조금씩 할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근데 항상 현금은 50% 이상은 계속 보유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은 아직,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이 보라색 선인 5일선을 돌파를 해줬거든요. 분봉상에서. 그러니까 일봉 몸통에서는 돌파를 해줬는데 코스닥은 아직 5일선을 돌파를 못한 모습이라, 저는 여기서 이렇게 한번 내일도 갭 상승을 해가지고 뜰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뜨고 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이 구간에서는 매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갭 지수가 한번 더 상승을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한번 꺾일 때 한번 매수를 하지,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기는 조금 단기간 이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갭 상승을 더 해가지고 지수가 상승을 하더라도 오전장에 하겠지만, 만약 한다고 하면 오전장이 나오겠지만, 근데 오후장에는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좀 잘 안 하거나, 아예 종가 한 3시부터 만약 지수가 많이 빠져가지고 종목들이 제가 원하는 구간에 오면은 3시에는 한번 매수를 해볼 것 같습니다. 내일 대응은 이렇게 할 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내일 매매할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뽑았던 종목들은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내일 매매할 종목은 그냥 2개 종목만 좀 넣어 놓으려고 합니다. 일단 전날에 대부분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 오로스테크 놀로지는 신규 상장 종목이긴 한데 그래도 전날에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그 다음날에 이제 이 구간, 저점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정한 다음에 매매를 좀 할 생각이고, 피플바이오. 이 피플바이오 같은 경우 얘도 지금 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와줬었죠. 그 다음에 21선도 아직 밑에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상한가 다음날 오늘이었죠. 목요일날 저점 구간, 이 구간은 좀 그래도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종목도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정한 다음에 매수를 하려고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부터 볼게요. 손절 라인이 49,150원이 저가인데 한 48,900원을 그 손절 라인으로 먼저 정한 다음에 48,900원을 먼저 손절 라인으로 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구간에서 여기서 2에서 3% 정도 위에서 매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종가 구간 정도 될 것 같은데 52,000원 정도, 52,200원을 매수가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도는 54,400원 정도, 300원 정도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하겠습니다. 예, 매수 52,000원, 그 다음에 손절 48,900원, 그 다음에 매도는 54,200원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 이 종목도 여기가 오늘 만들어졌던 이 저점이 손절 라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에서 3% 위에서 매수가를 정한 뒤에 매수가가 이쯤 되겠네요. 가격이 잘 안 나와서 가격이 잘 안 보이긴 하네요. 49,200원에 매수를 하면 되고, 그 다음에 47,900원에 손절을 걸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매도는 짧게 먹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구간 51,800원 여기를 매도로 정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두 종목을 뽑고 내일 한번 매매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내일은 못 올릴 것 같고요. 월요일날도 좀 올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화요일날 밤 10시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 연휴 동안 좀 약속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도 좋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